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이 정보 당국의 조사 결과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추가적인 조사를 명령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된 중국 우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각종 자료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잇따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중국 연구소 유출을 또다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우선 정리합니다. 최우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력히 발언을 해서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 발언은 어제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 정보당국의 코로나 기원에 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네. 좀 더 명확한 증거를 가져와라 했는데 그 말의 뉘앙스에서 이 우한 연구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네. 그 발표가 있기 하루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이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나오면서 다시 이제 뒤늦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대통령제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행동이나 뭐 여러 말이나 이런 게 잘 보도가 안 되고 외면받는데 어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하루 전날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팍스 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틀 전이었죠. 바이러스가 한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점에는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작년 그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계속 그 중국이 문제다. 중국에서 생겼다. 중국 연구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것이 시작됐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때마다 많은 비판을 받았죠. 네. 그래서 제대로 그런 주장을 우리가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그 중국인들에 대한 차별이다. 뭐 아시아는 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갔기 때문에 거의 그때는 헛소리하는 것처럼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부터 주장하던 그 주장에 굉장한 무게가 실리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정보 당국에게 좀 수사를 지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팍스 뉴스와 인터뷰한 것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질문을 하는 사회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확신에 찬 어조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바이러스가 그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어쩌면 그러니까 포텐셜리라고 사회자가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아직은 100% 팩트라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 포텐셜리라는 말을 붙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말 빼도 된다. 네. 포텐셜리 뭐 확실하다. 어쩌면 그런 말 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지금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 코로나19가 기원했다는 이 기원서를 아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확신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도 지금 거의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맞아요. 같은 취지의 발언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또 하루 앞선 네. 그 전날 역시 그 팍스 뉴스와 인터뷰했는데요.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얘기했고요. 네. 그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비슷한 전염병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주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확신에 찬 얘기를 했고, 이 과학자들, 특히 그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과학자들까지 자신이 본 것과 똑같은 정보를 본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는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IA 에서 일했고 또 국무장관으로 일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급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레벨에 있었고요. 그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핵심 과학자들은 다 자기가 본 거랑 똑같은 걸 다 봤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거, 유출서를 부인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네. 특히 이 앤토니 파우치 소장 이름을 직접 실명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우한 연구소 발언설이 나왔을 때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고 자연 발생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최근에 와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와서 입장을 바꿨는데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 굉장히 잘못했다 이렇게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중국이
그 진상을 감추고 지금도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그런 주장까지 했어요. 중국이 오늘 이 순간에도 똑같은 연구소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밝혀내지 않으면 중국에서는 계속 이런 바이러스 실험이 이루어질 것이고 어느 순간에 중국 연구소에 있던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렇겠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정확하게 밝혀서 어떤 우리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매우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건 좀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좀 비슷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전 식품의약국 국장, 그러니까 전 FDA 국장이죠. 네. 그분도 또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한 연구소 유출설에 또 가세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스캇 거틀립 그 전 FDA 국장도 CNBC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FDA 국장,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절에 FDA 국장을 지낸 분인데 최근에 중국 우한 연구소 유출설을 제기한 월스트리트 저널을 근거로 대면서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정황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고 나서 실험실 유출설이 많이 제기됐는데 그때마다 미국에서는 그걸 다 음모론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그런 말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순하게 봤다. 네. 그걸 마치 중국인들을 차별하는 듯이 아시안들을 차별하는 듯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했다. 그런 말을. 근데 그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근데 그동안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롯해서 세계 유수의 기관들 뭐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직간접적으로 이 우한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이 코로나 기원을 찾기 위해서. 근데 동물로부터 기원했다. 동물에서 처음 이게 생겨났고 그게 인간으로 전파되면서 지금의 이 팬데믹으로 확산됐다는 게 대체적인 그 통설이었는데 문제는 어느 연구 조사에서도 그런 가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스캇 거틀리프 전 FDA 국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도 자연 발생설에 근거가 없다면 증거를 못 찾았다면 지금쯤은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곳을 지금 찾아서 어떻게 연구를 해도 자연 발생설을 뒷받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그럼 자연 발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지금 못 찾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렇게 보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험실 유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고 제대로 지금 파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 FDA 국장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지금 이런 주장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게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어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또 발표가 됐다. 네, 그렇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 정보 당국의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좀 더 확실한 정보를 찾아라. 분석해라. 이걸 당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보 당국이 지금 두 가지의 매우 유력한 결론에 접근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최상의 결과를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예, 그런 지금 내용이어서 관심을 지금. 그럼 정보 당국이 내린 결론 두 가지라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예, 그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배양된 바이러스가 실수로 유출됐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동물에서 먼저 생겨난 것이 인간으로 전파됐다. 즉 자연 발생이다. 뭐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로 압축을 했는데 조 바이든 그 대통령이 볼 때는 좀 더 확실하게 증거를 찾아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지 말고 좀 더 확실한 결론을 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조사해라. 재조사를 지금 지시를 한 겁니다. 대통령 후보 때였던 2020년 3월 말에 그 팬데믹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조 바이든 당시 그 후보가 CDC가 바이러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중국에서 연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CDC 연구진이 필요하다면 중국까지 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어제 이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팬데믹 초기에 중국 우한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것이 지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연구소,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상당히 지금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90일간의 추가 조사를 아예 직접 지시를 했어요. 네, 그렇죠.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90일 이내에 자신 있는 결론을 내놔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설은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정보당국이 구체적인 결론을 발표하게 되면 중국의 반발은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반발을 잠재우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없이 주장을 하면 당연히 중국이 반발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정확하게 또 네네. 재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이 증거를 가져와라. 이게 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만큼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중국이 반발할 것까지 감안해서 그럼 중국이 반발해도 그것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그 증거를 우리가 증거를 가져야 잡아야죠. 되겠다. 예, 네.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중국을 좀 압박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 사회를 통한 압박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 같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CDC라든가 관계기관이 조사를 또 정보당국이 조사를 하지만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도 공조해서 협력해서 네. 중국을 압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중국이 더 부담을 갖고 협조를 할 것이다. 협조를 수 있고 네. 또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걸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투명하고 완전하고 증명이 되는 국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증명이 돼야 된다. 이 세 네, 가지가 네.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도 더 이상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특히 그래서 지금 중국이 분명히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데이터들, 뭐 자료들 여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이나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에게도 허용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한 가봐야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있고 작년 초부터 중국에서 이게 터졌을 때 중국 자체적으로 분명히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찾아서 뭐 검사를 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발견한 그 데이터라든가 자료들을 이 서구의 과학자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코로나19 기원설을 놓고는 뭐 벌써 그렇죠. 대립한 게 벌써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지금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하면서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누가 들어도 뉘앙스상으로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을 것 같다. 근데 좀 그게 확실하다는 증거를 찾아서 보고해라. 이런 뉘앙스로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근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아니라고 반발을 했고 또 세계보건기구 WHO도 그런 중국을 굉장히 뒷받침해주는 그런 그 발표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WHO가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서 우한에 보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도 역시 동물에서 시작이 돼서 인간으로 전파된 자연 발생설을 뒷받침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그 WHO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됐다는 자연 발생설이 likely to very likely 그래서 유력하거나 매우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tremely unlikely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WHO가 뭔가 같은 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이 WHO의 이런 연구 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지만 여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앞으로 독립적이고 투명한 두 번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WHO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WHO도 지금 빠져 있고 믿을 수 있는 투명한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작년에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WHO도 탈퇴하겠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우한 연구소는 과연 어떤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좀 궁금하죠.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데입니다. 이 바이러스 연구소가 2003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8년 전 설립이 됐는데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바이러스 연구소 가운데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2003년에 하필이면 이 바이러스 연구소를 만든 이유가 있죠. 2003년은 바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스가 굉장히 이 확산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당시 특히 그 아시아가 사스에 한국도 굉장히 그럼요. 힘들었죠. 그래서 2003년에 중국이 이 사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한에 최고의 바이러스 연구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극심한 그 위협이었던 사스를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그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박쥐로부터 발생한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집중 연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왔다고 그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왜냐하면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번에 코로나19라든가 전부 다 사촌간이잖아요. 네.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나온 사촌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2003년부터 유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우한에서 지난 2019년 11월, 12월 이때쯤에 결국 유출됐다는 그런 네.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배양하다가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거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는 흔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배양해야 당연히 그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네. 백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무튼 유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은 사실이 아니다. 계속 좀 부인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한에서 시작된 게 아닐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냉동 씨푸드를 통해서 씨푸드가 냉동돼서 세계 다른 곳에서 잡힌 씨푸드로 냉동된 거에 그 중국으로 들어왔다. 그 씨푸드, 냉동 씨푸드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게 이제 우한의 수산시장이 있잖아요. 네네. 우한 수산시장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우한 수산시장에 해외에서 수입된 냉동 씨푸드가 들어갔고 이미 그 씨푸드에 바이러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다. 그 씨푸드가 들어온 그 국가가 기원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 중국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1년 전에 뉴욕에서 흑인이 자신을 위협한다면서 허위로 911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백인 여성 에이미 쿠퍼가 또 자신을 해고한 회사를 상대로 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하이오주에서는 백신 복권이 추첨이 돼 행운의 $100만 당첨자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자, 주영석 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흑인을 상대로 거짓 경찰 신고를 해서 인종차별 논란을 빚었던 여성. 이번에는 또 자신이 다녔던 전 직장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또 제기했네요. 그렇죠. 이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백인 여성이 지난해 흑인의 위협을 받았다는 거짓 911 신고를 해서 굉장히 그 화제가 되고 전국적인 논란의 대상이 됐죠.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그 전국적으로 받았고요. 직장에서도 곧바로 해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 백인 여성이 어제 해고된 지 1년 만에 전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MBC 뉴스가 보도했는데요. 논란의 대상이었던 백인 여성 에이미 쿠퍼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 에이미 쿠퍼가 다녔던 회사는 투자회사죠. 프랭클린 템플턴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투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고된 것이 인종차별, 성차별에 근거한 해고였다. 그러니까 자기는 위협을 느꼈고 비록 그게 논란의 대상은 됐지만 자기는 정말 그때 굉장한 그 흑인을 보고 위협을 느꼈는데 오히려 자기가 백인이기 때문에 역차별당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네. 인종차별로 해고됐다 주장하면서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에이미 쿠퍼는 작년 5월이었습니다. 꼭 1년 전이었어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흑인으로부터 이제 위협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그 흑인은 이제 야생 조류 관찰자였고요. 공원에서 새들을 관찰해 온 인물이었는데 결국 그 허위 주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파장을 일으켰고 회사로부터 해고됐는데 이 에이미 쿠퍼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인 공포감을 회사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부 여론에 의해서 자신을 이렇게 해고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에이시언 뭐 헤이크라임 이런 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흑인들대로 또 인종차별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백인들이 이게 차별당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서는 이런 좀 느낌이 듭니다. 인종적으로 부당한 해고였다. 백인이기 때문에 나는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소송입니다. 그렇지만 뭐 회사는 뭐 정당한 결정이었다면서 또 이 소송을 일축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프랭클린 템플턴 이 투자회사 그 에이미 쿠퍼를 작년에 해고했는데요. 근거 없는 주장에 의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어제 그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1년 전에 에이미 쿠퍼가 만들어냈던 상황, 그 상황이 모든 것을 말해줬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당시 해고는 정당한 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뭐 강조했습니다. 근데 1년 전에 이 백인 여성이 이 911을 통해서 흑인 남성을 지금 이제 신고를 한 것이 그때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던 네. 게 내 지금 기억이 기억이 나요. 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5일, 네. 그러니까 딱 1년 전이었어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이 에이미 쿠퍼가 자신의 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이제 흑인과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 조류 관찰자 크리스티안 쿠퍼. 공교롭게도 두 사람 라스트 네임이 똑같아요. 쿠퍼. 스펠링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무슨 좀 지방 관계인가 하는데 전혀 네, 네. 남남이고요. 아무 관계 없는 사이인데 아무튼 그 크리스티안 쿠퍼 흑인 조류 관찰자와 언쟁이 붙어서 즉각 그 자리에서 911에 신고해서 자기가 흑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좀 날조성 신고를 해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맨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그때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에이미 쿠퍼에게 이 흑인 조류 관찰자가 개 데리고 오지 말라고 개 좀 붙잡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 영상이 그때 찍혀 있었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에이미 쿠퍼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다가간 게 아니라 흑인은 멀리서 개를 좀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멀리 있던 에이미 쿠퍼가 자기 발로 다가왔어요. 흑인 앞으로. 그러니까 흑인이 자기를 위협했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었고 흑인이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걔가 목줄을 안 하고 있었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에이미 쿠퍼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대형견도 아니고 핏불도 아니고 뭐 이 정도 해가지고 그러느냐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지 뭐 않죠. 당연히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에이미 쿠퍼가 자기 개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면서 가까이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 흑인 조류 관찰자와 언쟁이 붙었는데 그러자 이제 에이미 쿠퍼가 폰을 꺼내더니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바로 흑인이 보는 앞에서 바로 전화를 해서 911에 전화해서 흑인 남성이 자기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거는 완전히 거짓 못됐죠. 신고였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흑인 조류 관찰자 크리스티안 쿠퍼가 시비가 시작될 때부터 영상으로 찍고 있었어요. 네. 이 상황을. 그래서 그 91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이제 얘기를 해서 모든 오해가 풀린 다음에 수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로 SNS에 이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뭐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죠. 네.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SNS를 통해서 에이미 쿠퍼에게 온갖 비난 사례가 폭발했고요. 그러자 바로 그 다음 날 5월 26일 날 바로 다음 날 프랭클린 템플턴 이 투자 회사가 에이미 쿠퍼를 해고했다고 트위터를 통해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주 즉각적인 해고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그 프랭클린 템플턴 측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네, 밝혔고요. 네, 네. 그러면서 어떠한 종류의 인종차별주의도 회사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방침을 어겨서 그래서 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뭐 1년 만에 이렇게 소송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인종차별 문제는 참 미국에서 갈수록 이게 논란인 것 같고요. 이 소수계는 인종차별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뭐 시위도 하고 목소리도 높이는데 백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그래 우리가 좀 너무 엣지가 아니라 이 소수계들이 너무 이래서 우리가 지금 못 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참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러나 이 바디캡은 하나씩 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시비가 붙으면 네. 이런 확실한 증거 영상이 뭐 없으면 자동차에 뭐 블랙박스 한다고들 다 그러는데 네. 이 몸에도 바디캡은 하나씩 달아야 되는 그렇죠.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뭐 어떤 시비가 붙을 때는 영상부터 찍을 맞아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백신 복권이 뭐 각 주마다 지금 네.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하이오주에서 $100만 당첨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오하이오주에서 드디어 처음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사상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추첨이 실시됐는데요. 맥서 밀리언 라로리라는 네. 이름으로 추첨이 됐어요. 맥서 밀리언 라로리. 2명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해밀턴 카운티 쉴버튼시에서 에비게일 부겐스키 그리고 몽고메리 카운티의 잉글우드시에서 조셉 코스텔로 두 사람이 첫 코로나 백신 당첨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 백신 복권 추첨이 내용은 뭐였어요? 예, 이 $100만 당첨금을 어허. 받는 1등 당첨자는 에비게일 부겐스키였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100만 받게 됐고요. 조셉 코스텔로는 4년간 대학 장학금을 받는 그런 혜택에 또 당첨자가 됐습니다. 이 오하이오주의 복권, 이 백신 복권에 따르면 대학 장학금은 오하이오주 내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면 어느 대학이든 어느 대학이나 좋다. 4년 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하이오주를 벗어나서 다른 주에 있는 대학을 갈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오하이오 주에서 제공되는 돈이기 때문에 네. 그 돈이 다른 주로 이렇게 지급이 되면 오하이오주 손해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요. 네. 오하이오주 안에 있는 대학을 갈 경우에 네. 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가 지난 10일 공식 발표했고요. 이 제도를 2주 만에 예, 드디어 첫 번째 드로잉이 돼가지고 이 당첨자가 나왔고 오하이오주는 5명의 당첨자들에게 $1,000,000씩의 당첨금을 지급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4번 더 남았어요. 4번 더 남았고 지금까지 오하이오주에서는 270만 명 이상 시민들이 이 백신 복권 $1,000,000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그 중에 지금 한 명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12살에서 17살 사이 백신 접종자들 10만 명 이상인데 이 어린 젊은 친구들은 4년 대학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권 그 당첨 그 기회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도 좀 그런 걸 하나 만들면 그러니까는요. 아니 무슨 레이커스 티켓이라고요? 예, 예. 아 그건 아닌 것 끝났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아니 뭐 농구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아니 지금 우리 돈으로 줘야죠. 그걸 어떻게 이렇게 농구 티켓 주면 물론 그걸 뭐 다시 팔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좀 아쉽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